D램이 열을 받으면 성능 저하를 발생을 하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데이터 오류 가능성도 커지고, 그래서 이 클럭 속도를 일부러 낮춘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 저하, 최대 속도가 10나노 정도, 마이크로 10나노 초 이 정도 되는데, D램이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어떤 LED 발광 소자하고 광섬유 끝단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만들 수 있고 액션펜 광고판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응답 속도가 얘도 속도가 좀 빨라요. 좀 더 개선시키면 빨라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발열이 없으니까 DRAM이 발열이 그렇게 없으니까 LED 발광 소자 자체에서 발열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게 LED 발광 소자에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금속이나 비금속을 이렇게 대중소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도 그렇고 반도체에서는 뭐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대중소로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거기다가 연구 자석 같은 거 이렇게 발행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 구리가 구리다 그러면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대중 넣어주고 인비소, 질소, 혹연과 탄소 가루를 넣어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철석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얘가 왔다 갔다 그 사이즈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서로 어떤 전기 전도차를 만들어주거나 그러면 전자에게 뭐랄까 전지차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장을 건드리면 계속 전기를 생성하거든요. 이거는 일단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방식으로도 그냥 지금 읽고 쓰기 방식으로도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이것을 트랜지스터로 만들거나 그리고 이걸 이제 자체로 커패시터로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배터리도 만들 수 있고 태양전지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기술인데요. MR 센서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MR 센서의 연구 자석을 정방의 역방을 통해서 자기 모멘트를 N극 X로 바꿔주고 그 MR 센서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MR 센서가 HD보다는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르고 그래서 이 LED 발광 소재 응답 속자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초 또는 마이크로초의 범위에 속한다는 아마 틀린 것 같은데 LED 발광 소재 응답 속자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초 마이크로초. 그래서 이거를 D램을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ED 발광 소재하고 광섬유 끝단을 이용해서 빛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진법수를 하거나 이것을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하면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0, 1, 2, 3, 4, 5, 6, 7, 8, 9, 10 하기 때문에 제 방식으로 하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LED 발광 소자를 좀 제 방식으로 개선을 시키거나 하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D램을 대체를 하거나 광 저장 장치로 계속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장 장치까지도 그냥 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시니까 여기서 지금 하여튼 이것도 가능성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기존의 어떤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들어가고 인비소, 질소, 또 흑연, 탄소 가루 넣어주고 흑연이나 탄소가루 넣어주고 연구 자석을 반응해서 이것이 왔다 사이즈를 틀리게 대중소 넣어주면은 각각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 자석을 건드려서 자기장을 건드려서 좀 더 전기가 생성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장으로 자기장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도 별로 안 들고 발열이 별로 없죠. 이 방식이 돌아다니니까 이거 왔다 갔다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성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 저장 고도로 기존에 응답하는 이런 방법을 따라서 이거를 기존에 응답하는 방법을 따라서도 D램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CPU든 GPU든 통신칩이든 넷work 반도체든 반도체에는 다 들어가는 기술 LED 발광 소자 그다음에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펠티오 소자, 태양전지 이런 데도 이게 LED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시면 제 기술 조명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쓰일 때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리는 전기가 저전력이 되고요.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니까 하시면 되게 작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트렌디 지금 있는 MR 센서 방식으로도 되는데 속도가 D램에 비해서 너무 느리고 SSD에서도 느리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능은 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구리를 그래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중간에 베이스로 만들고 얇은 놈, 중간 두께 놈, 두터운 놈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베이스로 스위칭 걸어주면 여기서부터 이 구리는 이제 이런 구리 인질소 비석을 첨가를 안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전기 전도체로만 사용하고
여기서는 구리 아니더라도 돼. 알루미늄도 되고 뭐 철도 되고 전기가 전도되는 놈 다 돼. 다른 여러 가지 금속을 섞으셔도 되는데 발열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이제 구리에다가 인비소, 질소 뭐 이렇게 흑연, 탄산, 탄소로 가루를 첨가하고 연구 자석을 같이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회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연구 자석을 건드리면서 전기를 추가 생산해서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기 때문에 디램에 있어서 이 부분을 디램은 계속 전기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면 이 방식은 괜찮거든요. 전기가 자체적으로 계속 보존돼서 있으니까 플로팅 게이트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가운데를 베이스로 해갖고 하든지 전기를 스위칭 걸어주고 여기서 딱 걸어주면 이 방식으로 해서 이런 작은 금속 알갱이 방식으로도 이것을 기존의 것을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금속 알갱이 작은 놈에서 큰 놈으로 전기가 옮겨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구리다 그러면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를 섞어주고 또는 반응하도록 옆에 놔주고 가루를 이렇게 여기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또 뭐 이온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온 양을 이쪽은 적게 주고 좀 많이 주고 좀 많이 주고 이렇게 서로 차이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 자석을 건드려 준다. 이온도 가능하다는 이온 상태도 가능하다는 거죠. 뭐 트랜지스터가 가능한 거예요. 트랜지스터 되고 이거는 그렇죠. 배터리 이렇게 캐패시터가 되는 캐패시터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크기가 작아질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도 여기서 응답 쓰고 읽고 쓰고 이 기록을 기존의 방식과 혼용해도 되고 또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든 반도체에서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대중소로 들어가 연구자석이나 이런 것을 자체석도 들어가도 되지만 발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배터리도 이거 만들어질 수 있고 태양전지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수입도가 엄청 많습니다. 형광체도 들어가고요. LED 반도체는 지금 조명에도 쓰이기 때문에 이런데도 충분히 이것은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해도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LED 발광 소재 응답 속도가 일반적으로 몇 발에 수십에서 수백 나노초 그래서 이 LED 발광 소재의 발열 부분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고속 LED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는데요.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된 특정 고속 LED나 레이저 다이오드 훨씬 더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진다라고 이게 구글 자료에 나와. 그래서 LED 발광선 수실에 수백 나노 마이크로초 이렇게 제품에 따라 고속 LED용이 또 따로 있는데 이것도 OLED 발광 다이오드가 있는데요. 액정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1000배 이상 빠른 응답 속도. 일반적인 응답 속도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LED는 늦고 고속 LED 레이저 다이오드는 기가헤르츠급 변조도 가능하고 훨씬 더 빠른 속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스플레이 장치도 기존에 제 걸로 대체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기존에 이렇게 액정 패널 이걸로 다 대체를 하거나 방막 트랜지스터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방막 트랜지스터 기존의 것도 대중소로 넣어서 전극을 각각 주고 그래서 어느 쪽 빛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색깔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쪽 빛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주는 어둡고 밝고 그래서 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LED 반도체를 LED 발광 소재를 지금보다 속도를 좀 더 개선시키면 제 방식으로 개선시키면 더 빨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섬유 끝단을 이용해 가지고 광 저장 장치나 디램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기존의 디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GPU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데도 제 방식이 다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반도체 성장에 상관없이 통신칩의 응답 속도를 볼까요? 통신칩은 좀 훨씬 더 늦죠. 늦기 때문에 1m초 양방향 통신기는 1m초 이하의 지연 시간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통신 기준. 그 다음에 통신칩 GPU 응답 속도
GPU 응답 속도는 밀리초 단위로, 응답 속도는 밀리초 단위로 측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되게 느리네요. 그럼 이거를 밀리초니까 이것을 그냥 MR 센서로도 가능하겠네. 이기겠는데 얘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일단 뭐 여기서 구글 자료가 맞다면 GPU 응답 속도는 늘 밀리초 단위로 측정된다. 이게 보시면 무슨 MR 센서도 MR 센서로는 힘들고 기존에 뭐 D램에 쓰는 방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MR 센서의 MR 센서의 응답 속도를 볼게요. MR 센서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조 단위니까 밀리초 단위의 응답 속도를 보인다. 일부 MR 센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종류에 따라 여기 구글 자료인데 MR 센서의 최대 응답 속도를 볼게요. 밀리초 단위. 저기 보시면 게 있어요. TMR 기술이라고 터널 자기저항 센서 응답 시간 나노초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HDD에게보다 이거 HDD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MR에서 훨씬 빠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응답 속도가 마이크로초. 이거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자기 비열을 연구 자석에다 정방위 옆방위로 자기 비열을 이렇게 N극 S극을 바꿔 자기 모멘트를 바꿔서 0과 1로 기록을 하고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HDD를 대체를 MR 센서만으로도 대체가. 그래서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게 MR 센서이기 때문에 TMR 이런 센서라는 것이 응답 시간이 나노초니까 하드디스크를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SSD는 좀 힘들 것 같고요. SSD는 속도가 응답 속도 SSD에서 응답 속도는 조금 이렇게 초당 HDD보다 훨씬 빠른데요. SATA 방식의 SSD가 초당 500MB 추천. 그래서 디스크 접근 시간을 밀리초 단위에서 그래서 용량 관리가 부족하다. 마이크로조 단위까지 밀리초 단위에서 마이크로조 단위라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HDD도 대체를 할 수 있겠는데 저 방식은 저 방식은 더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거 SSD도 대체를 잘하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 영구적인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저장이 그다음에 전기 발열이 없어요. 저 방식은 발열이 없고. HDD 비해 수십 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빠른 속도가 지금 낸드 플래시 메모리인데 SS 응답 속도가 이렇게 실제로는 발열 때문에 발열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MR 센서가 나노초 단위까지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개선시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자석 자기 몸에 정방위 옆방향으로 N극 X극을 바꿔가지고 1과 0으로 기록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연구 자석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20, 100, 1000만, 10만, 01, 2, 3, 4, 5, 6, 7, 8, 9, 10, 10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방식으로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것도 보면 발광도 LED 반도체도 수십 나노초까지도 가능하다니까 그걸 이용해서 광 센서, 광섬유 끝단으로 해서 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광섬유 그러니까 대중소로 만든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01, 2, 3, 4, 5, 6, 7, 80 이렇게 제거가 응답 속도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선통신, 유선통신에 다 해당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응답 속도는 제 방식을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에다가 이렇게 구리를 하나는 전극을 이쪽을 적게 주고 이렇게 뭐 구리만 단독으로 전극 모드로 사용하고
이쪽은 많이 주고 구리, 인비소, 질소, 흑연, 뭐 탄소가루 이렇게 섞어 갖고 만들거나 이렇게 크기를 대중소로 만들어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구자 줘서 자기를 건드려 가지고 전기를 계속 생성하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데 기존 방식으로 응답 속도를 그냥 하시면 읽고 쓰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과형 없는 거 이걸 크기를 따라 트랜지스터나 카페시터 거기에 따라 1, 10, 100, 1000만, 10 대중소로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지금 이걸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MR 센서가 속도가 좀 디램에 비해서 느리기 때문에 디램에서 이렇게 파악하는 방식으로 현재 있는 방식으로 이것을 파악해도 된다. 그다음에 디램 같은데 이렇게 트랜지스터, LED 발광 소자, 이렇게 어떤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뭐 이렇게 뭐 어떤 기타 뭐 어떤 태양전지에 쓰는 거, 그다음에 조명에 쓰는 거, 전구 같은데 조명에 쓰는 거, 그다음에 이런 방식, 그다음에 펠티어 소자, 이렇게 이런 전력 반도체 이런 데도 응답 속도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데 이렇게 MR 센서로도 다 가능하다. MR 센서로서 지금 나노초까지는 가능하다니까. 범용 반도체까지는 가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나노초까지가 지금 DDR4하고 5가 되니까 이거를 지금 기존 방식으로 읽고 쓰기를 해도 정답 속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HDD는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뭐죠? 이렇게 GPU가 응답 속도가 은근히 늦네요. 그래서 SSD 응답 속도가 해서 어느 정도 HDD보다 훨씬 빠른데 SATA 방식 SSD는 HDD보다 3배에서 6배 정도밖에 안 빠르다는데요. 이게 뭐죠 그러면? 보세요. 저는 이게 대체 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 SATA 방식 SSD가 HDD보다 3배에서 6배면 제 방식 해가지고 연구 자석에 정방향 역방향으로 자기 모멘트를 변경을 시키거나 또는 자기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여기다 그때는 연구 자석하고 구리를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산 넣어주고 전기를 걸어주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장을 건드려서 자기장을 계속 있게 만들어줘요. 이런 방식도 된다. 거기를 따라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시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HSD도 여기서 보니까 SATA 방식 SSD가 3배, 6배 버리면 뭐 MR 센서로도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겠는데 MR 센서가 HD보다 수백 번은 빠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SATA 방식 SSD는 제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방식은 SSD도 이렇게 제낄 수 있다. 그래서